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이젠 좀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요? 주주님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영차! 카카오페이가 이젠 중동 아랍에미리트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엔트그룹과 UAE 아스트라테크는 5일 알리페이 플러스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아스트라테크와 협력 중인 UAE 내 7천여 개 택시와 3천여 개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알리페이, 엠페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스트라테크는 지난해 설립된 핀테크 기업인데요. 설립 이후 핀테크 플랫폼 페이바이와 주문형 홈서비스 플랫폼 리젯 등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또 알리페이 플러스는 엔트그룹이 제공하는 글로벌 온 오프라인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입니다. QR코드 하나로 해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죠.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엔트그룹과 협력해 알리페이 플러스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UAE는 최근 중동 지역 대표적인 관광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UAE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부터 2028년 연평균 50% 매년 44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8년 UAE 입국자 수가 무려 14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UAE의 한국인 사랑도 보이는데요. UAE 수도 아부다비는 올해 초 관광청에 해당하는 아부다비 컨벤션 뷰로의 한국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마이스 관광객을 위해 어드밴티지 아부다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죠. 카카오의 영원한 숙명의 라이벌 네이버 라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번에 라인이 태국을 공략합니다. 라인 태국 법인과 라인맨 웡나이가 레빗페이, 엠페이 등으로부터 레빗라인페이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는 건데요. 그럼으로써 라인맨 웡나이는 레빗라인페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레빗라인페이는 온 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라인은 앞서 지난 2016년 BTS 그룹 자회사 레빗페이와 합작 투자해 이 회사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2018년 탁신 친나와 전 태국 총리가 설립한 현재 1위 이동통신사 AIS의 자회사 엠페이가 지분을 투자하며 3사 합작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라인은 레빗라인페이 지분 인수를 통해 태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인 라인맨 웡나이와 이커머스 업체 라인쇼핑 등 현지 라인 생태계와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글로벌로 진출하는 라이언과 브라운, 중동과 태국 장악도 가자! 주가도 그리고 어떻게 좀 관련 내용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페이 기반인 네이버 쇼핑 자체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고 그냥 온라인 상거래를 중심으로 페이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페이가 동남아 진출하는 것은 원래 있던 라인 메신저 등과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 메신저는 사실 일본 자회사에서 만든 거긴 한데 스마트폰 활용이 좀 늦었던 동남아 진출이 굉장히 많았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메신저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페이 업계의 진출 역시 이제 이런 메신저와 연동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사정은 이제 안에 내수가 튼튼하고 이제 외연 확장 차원에서 지배력이 있는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 카카오 본사에서도 좀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카카오페이가 쓰임새가 좀 한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같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이제 밖에서는 삼성페이 같은 쉽게 지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사용이 좀 적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나고 있지 않다. 사실 카카오 자체는 이제 해외 영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 자체가 해외 영업을 해서 페이를 실제 운용하는 데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알리페이 연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아마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온도차가 좀 나고 네이버의 같은 경우 튼튼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외연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이미 내부에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여유가 없고 다른 회사 공동으로 이제 수익을 높이려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페이 업체들만 진행하느냐, 다른 금융 업체들은 또 못 나가느냐에 대한 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사실 그거는 간단합니다. 다른 금융 업체들은 아무래도 지불 결제랑 금융회사고 금융회사는 규제들이 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금융기관 자체가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란 것은 뭐 자산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은행같이 대출앱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기가 어렵다. 근데 페이란 것은 지불결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입장이죠. 지불결제는 이제 핀테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불결제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냐 전통적인 금융이냐의 차이냐가 상당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애플페이가 진출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이 어떤 핀테크로 진출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 어떤 규제 상황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고 나면서 한국의 금융 규제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진 상태고요. 이런 규제를 뜯고 특히나 이제 한국어라는 배리어까지 있는, 그리고 시장 지배적인 네이버 같은 업체가 있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들의 벽을 뚫고 다른 나라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뭔가 핀테크를 한다든지 금융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녹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불결제 시스템 역시 네이버페이라든지 삼성페이가 이미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개척해서 얻을 수익에 비해서 노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해서 수익 대비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